저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했고요. 관련 회사로 이동을 해서 임원으로 있다가 3년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60대 초반입니다. 저는 IT 엔지니어입니다. 제가 처음에 기술연구소에서 하드웨어 개발자로 출발을 해서 그 후에 시스템 운영이나 고객 서비스, 정보 보안 등 여러 업무를 거쳤습니다. 저는 모기업에서 퇴직을 하고 관련 회사로 임원으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원으로 갈 때 임기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퇴직을 했었습니다. 퇴직 전에 미리미리 뭘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러지 못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 퇴직을 하니까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사라지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벽이 하나 생겼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겼어요. 퇴직하고 나면은 굉장히 세상이 두려울 것 같았어요. 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았는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까 철봉에 매달렸다 손을 놓는 느낌 그런 걸 받았습니다. 뭐냐면 회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거기서 애쓰고 붙들고 있었는데 물러오니까 차라리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친구들을 만나고 또 어떤 모임도 만들고 아주 즐겁게 지냈습니다. 퇴직하기 전에 한 1년 전부터는 퇴직을 하면은 사업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이템들을 이제 모으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퇴직하고 나서는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을 막상 하고 보니까 제가 혼자가 된 입장에서는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도 컸고요. 또 새로운 걸 도전하기 위한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 같아요. 대부분 사업하는 분들은 못 봤고요. 사업은 미리 퇴직하신 분들, 조기 퇴직하신 분들이 대부분 사업을 하고 있어요. 퇴직을 했을 때 낯선 상황은 그거죠. 휴대폰이 조용한 거. 그리고 특별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퇴직자 모임이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제 허전함을 많이 달래줬던 것 같아요. 산에도 가고, 당구장에도 쫓아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으로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예, 모임 많이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일일 수도 있고, 교육을 받을 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그 퇴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상상우리 퇴직자 교육과정에 참여해서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저는 이 퇴직하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쪽에 많은 도전을 하고 있고 그 보람 있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50플러스 센터나 다양한 곳에서 교육도 받고 작은 일자리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니까 앞으로 이제 한 40년, 50년 살아야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때를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좀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퇴직을 하고 수입이 없으니까 그 통장에 조금씩 줄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그 돈 쓰임, 경제적인 그 지출을 줄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걱정을 많이 했었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해결이라기보다는 과거 수입처럼 그 수입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적게라도 수입을 만들어야 잔고가 조금 적게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게 또 사는 보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한 달 전에 뇌출혈이 와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은 집사람이 약간은 혈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혈압약을 복용하는 게 좋겠다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 젊은 나이에 혈압약 먹는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좀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안 먹고 식이요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한 4일 정도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었고요. 외총 뇌기 때문에 언어에 약간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회복돼서 현재 괜찮고요. 제가 병원에 가서 본 거는 병실이 5인 병실이면 3명 정도가 대부분 60대 초반 분들이 3분 정도 됐고요. 나머지 2분은 이제 80대 뭐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병실마다 60대 분들이 50% 이상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나이다. 그 나이 혈압이 있다면 혈압약 꼭 드시고, 건강을 좀 챙기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140, 괜찮을 때 130도 있었는데, 약간 높은 상태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61, 62, 63년생 분들이 저희 집사람 입원했던 병실도 61, 62, 63년생이었어요. 집사람 62년생이다 보니까 그 나이 때 옆에 방에도 63년생 둘, 62년생 하나. 그 옆에 방에도 2명이 63년, 4년생 다 그랬습니다. 그 병실 한 동을 보면서 50%는 되겠다 이런. 집사람이 그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튼튼해도 혈압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혈압약 꼭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의 입원하신 분들이 대부분 혈압약을 안 먹는 60대 초반. 두 번째는 혈압약을 먹다가 혈압약을 타러 가야 되는데 병원을 약간 늦춰가지고 3일 정도 안 먹었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혈압약 드셔서 건강 지키셔야 된다고 말씀드리십니다. 집사람은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천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소량 출혈이 있었고 부위도 나쁜 부위가 아니어서 정상적으로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로 한 거는 인공지능 라벨러로 몇 개월을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라벨러라는 작업은 굉장히 단순한 일이거든요. 인공지능이라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인식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요. 굉장히 단순한 작업을 합니다. 시니어 분들이 많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과거에 책을 읽으면서 새벽에 책 읽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작업을 집에서 새벽에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효율이 한 2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일에 몰입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가 움직이는 영상을 사진 한 컷 한 컷에다가 관절 부분에 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도로에는 자동차를 보고 자동차에 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린아이가 이제 줄넘기 하는 장면을 사진 커트마다 전부 점을 찍어 놓으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줄넘기 하는 건지를 이제 컴퓨터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잘 못하는지 잘하는지 이런 걸 판단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예, 기술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보통 사진 한 장당 600원 정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모르겠어요. 제가 한 달 정도 하루에 3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 다른 분들보다는 좀 다르지만은 제가 한 250 정도 수입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많이 버는 분들은 1000만 원 버는 분도 있고 적게 버는 분들은 80만 원도 있고 약간 스킬이 좀 필요한 것들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라벨러는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크라우드웍스나 미소정보나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크라우드웍스라고 치면은 그 사이트가 나오고요. 크라우드웍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데이터 라벨러를 양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격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게 한 일주일 정도 온라인 수업을 받고 기초 과정을 수료하면은 그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복잡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이 많이 도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국가 자격증은 아니고요. 민간 자격증이고 다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 재취업하는 경험은 없고요. 이력서를 내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력서는 제가 상사원에서 교육을 받고 이력서를 써서 여러 군데 내보았는데 제가 원하는 곳에 취업이 된 적은 없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이렇게 와서 일을 해달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가긴 갔었는데
가서 인터뷰하고 일을 시작해 보니까 대부분 제가 원래 다니던 대기업, 모 회사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후배들한테 다시 찾아가서 그걸 영업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어요.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오비 모임에 가면은 한 300명 정도 되고요. 주로 나오신 분 한 18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보면은 70세까지 일을 하신 분이 한 5%, 3% 정도 되나요? 예, 굉장히 적게 있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어디서 강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어느 회사에서 이렇게 자문 역할 하시는 분들, 고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다른 분들은 산에도 가고, 당구 모임도 가고, 골프도 치고, 뭐 이렇게 주로 모임에서 즐거움을 찾아가는 일들을 주로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것도 저것도 없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일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모임에서 보면은 모임을 할 때 찬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찬조하면서 되게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의 뿌듯함, 보람,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퇴직하기 전에 특별한 기술 하나씩은 가지고 나오시고 보면은 자기 개발을 한 거죠. 나오기 전에.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IT 쪽에도 개발자로 있다가 특정한 걸 개발해서 특허를 낸 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회사에 꼭 필요한 것들, 일반적인 회사에서 이런 거 필요하겠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 이제 공대 출신은 다 개발자는 아니잖아요. 제 같이 모임에 있는 분들도 IT 회사에 가서 전에는 자기가 이제 부장이고 직급이 있었지만 지금 일반 엔지니어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일을 하니까 그 작은 회사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엔지니어들보다는 훨씬 넓은 시각에서 판단하고 조치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많이 들어요. 예, 다운그레이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강사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서초구에서 책쓰기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공지능, AI 활용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도서관에서 북토크라든가 독서 특강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강사를 할 거라고 집사람도 강사를 해?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 찾은 게 제가 봐도 신기합니다. 재직하시는 분들한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걸 한번 엑셀로 정리해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퇴직금의 예상 금액,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은행 잔고, 그리고 내가 퇴직을 했을 때 내가 부업으로 벌 수 있는 수익 금액을 한번 예상해 보고, 이런 것들 쭉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지출하는 형태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거에 대한 마음이 서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퇴직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력서 쓰는 거였어요. 정리가 안 되다가 너무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력서 쓰면 착한 거이 되고요. 그걸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재직하실 때 회사에서 인사부서에다가 내가 받았던 교육 실적, 그 다음에 커리어 이런 것들을 쭉 리스트를 다 받아가지고 딱 정리할, 그 다음에 자격증까지. 그렇게 해놓아서 그걸 가지고 보유하시고 내 퇴직 전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격증들은 재직하시면서 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셔서 나오시면은 재취업할 때 굉장히 빠르게 잘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IT 쪽 자격증이 필요한 것 같고요. 회사에서 일할 때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워드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한글도 쓰고, 그런데 사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어요. 왜냐면 초등학생들이 따곤 하기 때문에. 그런데
ITQ나 이런 간단한 IT 국가 자격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증들이 취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퇴직 후에는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게을러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균형을 잘 잡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에 책을 읽고 나면은 뭔가 또 하고 싶은 것들이 생겨요. 책 속에서 어떤 문장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주변에도 보면은 늦잠을 자는 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좀 어려워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책을 안 읽어도 산책을 하든가 커피 한 잔 마시든가 뭐 이런 것들 자기 루틴을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5시 반 정도 일어납니다. 제일 큰 거는 작은 일정에도 뭔가 해보라는 겁니다, 일단. 그것이 공부를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일을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자기에 맞는 일을 좀 찾아가는 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저 같은 경우에는 50%나 이런 거, 또 다른 성인교육기관에 가서, 그, 저는 처음에 유튜브 교육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작은 거라도 교육을 받다 보면은, 거기 있는 분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걸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모임을 많이 가긴 하는데, 모임에 가서, 음, 과거의 추억들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간다고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음, 지금 시기에는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도 해보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내 주변 지인들을 관계를 어떻게 다시 설정해보고, 새롭게 나도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설정하는 시기로 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빨리 자기 자리에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퇴직했을 때 어차피 다시 직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고민보다는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균형을 잡아가는 거. 내가 공부할 거, 내가 할 일,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배려할 거, 이런 것들 생각해서 잘 준비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단위로 루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목요일은 강의하는 날, 월요일은 쉬는 날, 일요일은 운동하는 날, 그리고 다른 날들은 이제 모임도 있고 또 공부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루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집사람하고 여행 가서 좀 풀어주는 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시면은,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